네, 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S2W랩의 서상덕 대표입니다. 오늘 다크웹 등 최신 사이버 공격 동향을 이해하고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다크웹이라든가 또 TI, Threat Intelligence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TI라든가 다크웹을 들어보셨다면 보안에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서로 짚고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최신 보안의 이제 대응 방법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물쇠라든가 벽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방화벽 같은 걸로 열심히 나의 인트라넷을 보호했다고 치면 TI라는 방식은 우리 집 주변에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여기서 나온 정보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이제 접근 제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새로운 TI는 모니터링하고 분석이 기반이 되는 방식의 보안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왜 이런 트렌드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지금 현재 빨간 원 안에 있는 회사가 우리 기업이라든가 우리 서비스라고 볼 때 지금은 모든 것이 이제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대면 시대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데이터들이 자산화돼서 디지털화돼서 캐비넷이 아니라 클라우드나 데이터 서버에 보관이 되고 이런 보관이 된 부분들을 바깥하고의 소통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연결고리 중에는 저런 이제 사이버 공격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런 공격자들이 우리를 침투하는지 또 우리 데이터가 밖으로 흘러다니는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 사이버 우범지대에 CCTV를 대량으로 설치하고 AI를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내부를 보호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TI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데이터가 중요해졌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또 암호화폐, 클라우드는 익숙하실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이제 공통점이 뭘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고 현물도 없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는 은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이게 데이터가 현존한다는 것만으로도 언제든지 화폐하고 교환이 가능하고 메타버스라는 것도 이제 또 다른 세상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의 아바타 이런 것들은 모두 데이터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곧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나의 에셋이랑 자산이 되는 게 지금 변화의 중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리적인 경계는 굉장히 희미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형태로 가고 있고 기업의 자산이라든가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변화의 틀 속에서 보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해커들은 무엇을 훔치려고 하는지 또 이걸 막기 위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나의 인트라넷이고 게이트웨이냐 혹은 다른 곳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소위 말하는 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이 데이터가 많이 흘러다니는 곳, 특히나 안 좋은 데이터나 안 좋은 정보들이 많이 흘러다니는 곳을 중점적으로 봐야지 나의 안을 지킬 수 있는 이게 이제 최신 보안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 고의 사진인데요. 말하자면 무인 점포고 모든 것이 이제 CCTV랑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마존 고를 지키는 것은 벽이라든가 문이 아니라 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CCTV랑 데이터 분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면 예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 외양간이라는 거의 개념이 없이 소를 어디서 팔고 있지? 우리 소가 어디로 간 거지? 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외양간이 좀 허술하더라도 마을 전체에 CCTV가 있는 것 같은 효과 이게 이제 TI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네트워크의 우범지대들, 다크웹이 대표적이고요. 해킹 포럼도 해커들이 이제 서로 누구를 어떻게 침투할지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곳이고, 히든 SNS라고 하면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디스코드라든가 다크웹 안에서 또 활동하는 SNS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그런 각종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디백 데이터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된 기업 정보를 전문으로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회원제 사이트들 이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이 지저분하고 위험한 곳에서 누가 활동하는 것이며 여기에 나에 관한 정보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졌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요즘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다크웹에 대해서는 그 유래랑 구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크웹에서 또 여러 아까 말씀드린 히든 채널에서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이제 자동으로 정제하고 분석팀이 분석해서 그 액션어블한 인텔리전스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다크웹의 수집 범위라든가 기술력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기관 인터폴의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하고, 고객이나 기업 데이터에 민감한 증권사라든가 통신사 등 뭐 여러 기관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부터 드리는 다크웹에 관한 정보들이 상당히 정확하다. 그리고 뭐 이 얘기를 한번 듣고 나시면 사실은 다크웹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수준이 되실 거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크웹의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빙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표면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글링이나 네이버로 검색이 가능한 영역을 뜻하고, 그 밑에는 굉장히 큰 양의 딥웹이 있습니다. 딥웹은 접속 권한이 요구되는, 인터넷에 연결은 돼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웹. 네, 이제 이런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기업 인트라넷 같은 것이고요. 다크웹은 이제 네트워크의 최하단에 있는 심해 저층부에 있는 웹인데, 이것은 이제 특수한 장비나 기술이 있어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웹을 의미합니다. 이 다크웹은 해커들이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크웹은 미국 최고 정보 군사기관인 해군연구소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개발했던 뭐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박사님들이랑 여러 연구원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익명 네트워크,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목적은 본인들의 인터넷에서 하는 감시, 관찰, 정보 수집 활동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보면 뒤쪽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어떤 사이트에 접근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나 대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지 이 익명화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군중 속에 숨기 위해서 이 기술을 일반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에 공개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기 시작하면서 뭐 저런 해군 연구소를 비롯한 뭐 이제 각종 기관들이 저런 용도로 이제 다크웹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비트코인이 등장할 거다, 이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 뒤에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비트코인이 다크웹에서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사실 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대규모 글로벌 그 마약 온라인 판매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거래 규모가 이제 천문학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FBI가 수사에 나서게 되고, 실크로드 운영자를 잡아서 종신형에 처하게 되는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일을 계기로 보안학계랑 전 세계적으로 다크웹이 뭐야? 이 다크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런 데 있는 활동이 혹시라도 이제 그 네트워크 보안에 문제가 되진 않나? 이런 관심을 촉발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크웹을 직접 들어가 보실 일은 많이 없으실 테니까 저와 함께 이제 간접 체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저쪽에 보이는 그 풀 같은 거, 뭐 대마초를 파는 다크웹 사이트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하면 특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되고 특정한 브라우저를 깔아야 됩니다. 그 주소를 일반 웹사이트에 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글 검색을 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토어라는 브라우저를 깔고 여기에 이제 해당 주소를 정확하게 치게 되면 이 토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다크웹 사이트에 연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토어 브라우저는 일반에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설치해서 할 수 있고 뭐 불법도 아닙니다. 이 토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되냐 하면, 우측에 박스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노드를 랜덤하게 거쳐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지금 작은 글씨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 노드를 거쳐서 리투아니아 이런 데를 거쳐서 결국 이제 저 사이트에 연결하게 되고, 저 사이트의 운영자도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 개의 랜덤한 노드를 건너뛰어서 중간에서 만나는 일회성 루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대리인을 세워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서로 만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을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다크웹의 기술이고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접속한 사람 또는 운영자가 누구인지 서로 모르는 채로 만나서 데이터만 교환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
초창기의 다크웹은 아까 말씀드린 정보기관의 감찰 업무라든가 또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 또 해커들은 본인의 존재가 드러나기 싫어하니까 그냥 해킹 포럼들, 또 휘슬블로우라고 해서 내부 고발자, 내가 회사의 어떤 비리나 부정을 고발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딘가에 올려야 될 때, 뭐 PC방에 가서 올려도 PC방 CCTV 조사하면 다 나오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거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다크웹이다. 네, 그래서 스노든도 여기다가 폭로를 했었고 뭐 이런 형태로 사실 뭐 그리 나쁘지 않은 용도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개발이 되고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네, 다크웹 내에서는 이제 각종 블랙마켓이 생기기 나기 시작했고 그게 마약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것을 이제 거래하는 마켓으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크웹에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재는 이제 암호화폐가 거래소들을 통해서 거래되고 또 그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이 붙고 있지만 뭐 10년 전만 해도 여기는 정말 통화로 인정도 안 되는 이제 무주공산이었고 지금도 기존 화폐 대비는 사실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만 받는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축 통화로 자리를 잡게 됐고 비트코인이나 모네로 같은 코인들이 다크웹에서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결과 탄생한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다크웹의 세계로 저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합성 마약이나 뭐 수면제, 스테로이드제 등 처방이 필요한 약물, 또 금지 물품들을 파는 사이트고요. 뭐 북한산 빙두를 판다 이런 국내 사이트들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굉장히 여러 사이트들이 있고 국제 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게 되는 것에 이제 일조를 하고 있는 위험한 사이트들이 되겠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래들은 암호화폐와 다크웹을 동시에 추적해야지만 단서가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잡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기를 팔기도 하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총이나 수류탄 같은 거지만 심지어 뭐 전차를 거래한다거나 이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거는 뭐 코비드가 한창 마스크 대란일 때는 마스크도 팔았었고 위조 명화도 팔고 뭐 금괴도 팔고 뭐 오른쪽에 좀 저 잘생긴 분은 본인은 이제 킬러 서비스다. 나한테 돈만 주면 뭐 때려줄게, 죽여줄게 뭐 이런 류의 서비스도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일어나는 뭐 범죄나 이런 것들은 설사 사기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블랙마켓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 기업하고 별로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쪽인데요. 랜섬웨어라든가 악성 코드들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파는 도구들이 다크웹에서는 굉장히 횡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급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범죄를 하고자 하는 동과 의지가 있다. 이러면 여기서 악성 코드를 사서 그 메일에 첨부시켜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정을 털고 뭐 기업 내부에 침투를 해서 그 정보를 본인이 쓰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팔든가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기에 저 하단에 보시면 놀랍게도 HWP에 관련된 파일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악성 첨부 코드도 팔 수 있다라고 할 만큼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전문적인 활동들도 다크웹 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다크웹을 이용하고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의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 6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던 다크웹이 2010년 이후가 되자 한 250만 명 정도로 폭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창 늘어나던 차에 실크로드나 이런 그 사이트들이 잡히고 FBI, 유로폴이 다크웹을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아 역시 믿을 곳은 다크웹이네 라는 인식이 다시 퍼지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여전히 수사의 난항을 겪는 것은 다크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익명화 기술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이 최근에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 러시아, 독일 같은 쪽들이 전통적으로 다크웹을 많이 이용하는 국가들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국내 유저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서 영문으로 된 사이트를 개설한다든가 나 한국인이다, 뭐 한국에 관련된 정보 좀 없냐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이제 글로벌리 활동하는 해커들이나 유저들이 나는 한국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야, 한국 사이트 해킹해줘, 뭐 이런 류의 것들을 막 올리기도 하고 해서 사실 다크웹 안에서는 한국은 상당히 급부상한 나라고 더 이상 이제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타겟으로 한 사이버 범죄들 케이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뭐 다크웹이라든가 해킹 포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말 전형적인 사이버 우범지대들에서 주로 거래되는 기업한테 위험한 정보들은 랜섬웨어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들, 그 다음에 회사 내부 정보가 나돌아다니는 것들, 고객 또는 임직원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네, 크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발점은 항상 그 계정의 유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네이버라든가 네이트, 한메일, 다음 같은 우리나라가 많이 쓰고 있는 메일 계정들은 뭐 1000만 건 단위 이상으로 이미 다크웹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or.kr, co.kr, re.kr, go.kr로 네, 끝나는 저런 이제 중요한 공기업들이나 기관의 계정들도 뭐 수만 건, 수백만 건들이 다크웹 내에서는 거래되거나 벌크 단위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에서 내 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계정들이 판매되는 모습을 보면 좀 오래됐거나 뭐 개인적인 것들은 통째로 벌크 덤프 파일로 팔리고 좀 새로 있거나 여기는 조금 털어볼 만한 기관이나 기업이야 이런 것들은 따로 분류를 해서 좀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시장이 이미 활발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적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랜섬웨어 피해 기업들이 쭉 모니터링 돼서 올라오고 피싱 사이트라든가 계정 유출 사이트들도 계속해서 탐지되고 있는데 그 양이 줄지 않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L사나 S사 같은 대기업들이 랜섬웨어 피해를 받았었고 네, 이런 기업들이 보면 이제 해외 지사를 통해서 본사라든가 거래처의 정보를 네, 전부 암호화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건 사고들이 국내 대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크웹 안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랜섬웨어 조직들은 이제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월별 추이인데 한 2개, 3개 정도 활동하다가 지금은 20개, 30개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한 개의 조직이 하루에도 몇 개씩 기업들을 계속 털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피해 기업의 수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아바돈 같은 대표적인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랜섬웨어들을 보면 이제 여기도 좀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무엇을 공격하는 랜섬웨어야, 언제부터 사이트를 개설할 거야, 사람을 모집해, 뭐 경력자들은 환영, 이런 식으로 돼서 사이트를 개설하고는 피해 기업을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보면 이 조직들이 어떤 인더스트리를 타겟을 하고 어떤 취약점을 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단서 수집도 좀 되기 때문에 좀 동향을 파악하는 게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정 유출이나 데이터 유출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이건 베트남 혼다의 고객 명단 8,000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돼서 판매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내가 고객이라면 굉장히 찝찝할 만한 뭐 주소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전화번호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가게 되고 이런 벌크를 사서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2차, 3차 해킹에 이제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보면 비단 다크웹뿐만 아니라 정보가 많이 거래되는 채널들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다 보면 내부 회의록, 뭐 대외비 문서, 고객사와 주고받은 도면과 이메일, 또는 어떤 사내의 신제품 평가를 하는데 참석한 참석자의 명단,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사고, 또 실수, 또는 해킹, 뭐 고의에 의한 유출, 뭐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것들이 나갔을 때 현재의 시스템으로 이걸 찾아내거나 대응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우범지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켓 A라고 붙인 여기를 보면 그 좀비 PC라고 해서 그 PC에 들어온 모든 계정이나 내용들을 계속 탈취해서 공격자한테 보내주는 그런 PC들을 수십만 대 보유해서 사고 파는 마켓도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한국 좀비 PC는 한 2,000대 정도 이제 팔리고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뭐 조금 더 민감한 정보를 보여드리면 서드 파티들, 예를 들면 보험사라든가 은행들은 콜센터라든가 계약 조직을 서드 파티 벤더를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보안에 좀 취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계약서라든가 보험 증권 뭐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유출돼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회사 사내에 보관되어 있어야 될 재직증명서라든가 청구서 또는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내용들이 나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방침은 그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그래서 측정이 돼야 개선이 가능하다. 네, 이런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사이드로 이걸 좀 옮겨서 해석해 보면 탐지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을 할 수가 없고 분석을 해야지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수적이고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고 필수적이고 이제 결정적인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발생한 국내가 관련된 여러 가지 랜섬웨어 사건을 봐도 본사는 보안을 철저히 했지만 해외 지사라든가 파트너사라든가 또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어떤 그런 제조 벤더사들이 중요한 문서를 노출시킴으로써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 비록 랜섬웨어가 걸려서 내가 데이터를 2중, 3중으로 백업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나와 계약된 회사들이라든가 고객 정보가 밖으로 노출되는 것들로 인한 그 레퓨테이션 하락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았을 때 최대한 빨리 알아내야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또 우리 회사가 아니라 남의 회사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방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다크웹에서 활동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클루를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썬크립트라는 랜섬웨어를 보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백신을 우회하는지라든가 이런 걸 자랑 삼아 올리기도 하고 팀 내에 다운로드 전문, 뭐 피해 기업 협상 전문, 뭐 이런 팀까지 구성해서 운영할 정도로 이런 유의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타겟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기업이 랜섬웨어에 당하게 나면 공격자가 내가 이 기업을 완전히 장악했어라는 형태의 시그니처를 남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보면 어떤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보면 잘 몰라도 저희 같은 보안 전문가들이 보면 아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쪽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털렸으면 우리는 이것들 대항해야 돼. 라는 것들을 찾아내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대응력이란 예방력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리캡을 다시 드리면 결국 나를 막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빠른 속도로 수집해서 대응하는 것, 이제 그 속도가 정말 관건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넷의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광역 모니터링, 그 사이버 우범지대들이나 그런 곳들을 많이 보면서 그 안에서의 나와 관련 있는 시그니처 또는 나한테 해당되는 인텔리전스를 추출해서 대응을 하는 이런 활동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보안 트렌드랑 TI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출된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서 현재 리스크 레벨이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TI의 개념이 저희 회사가 아니어도 글로벌리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각자 활동하는 전문 영역이 다른데 그 목적은 이제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임직원이나 고객 정보 유출이 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철저히 막아야 된다. 산업 기밀이라든가 기업 정보 유출 막아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의 집이 뚫려버린 고위험 보안 취약점을 최대한 단시간에 알아내서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자들,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들에 대한 전문성과 분석력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이나 보안 담당자분들께서는 사실은 보안 경각심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그게 이윤과 관계되지 않더라도 이제 기업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듯이 보안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고 직원이랑 고객, 그 회사 자체의 데이터를 굉장히 보호에 민감하고 잘 보호하는 회사들, 이것이 결국은 회사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안전한 세상을 지키는 정의로운 기업 S2W랩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고객이 아니어도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보이는 연락처로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